2021년 7월 23일 그토록 기다리던 반도산 좀비물인 킹덤의 프리퀄 아신전이 넷플릭스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프리퀄은 시즌 1과 2에서 보여준 것처럼 6부작이 아니라 스핀오프 영화 형태로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아신전을 학수고대하던 저로서는 배우 전지현 씨의 등장과 한반도에 어떻게 좀비가 태어나게 됐는지, 생사초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물이 아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물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단어들과 명칭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차피 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영화를 리뷰해주시는 유튜버분들께서 잘 다루어 주실 테니 저는 아신전에 등장하는 각 지역의 명칭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신전을 보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신전을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건너 끊임없이 한반도를 약탈하자 세종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북방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이를 막아내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군 육진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주의 추장 이만주가 여연군을 침공하자 세종은 최연덕과 김효성에게 군대를 내어주고 이를 막게 하였는데 최연덕은 곧바로 여진족을 토벌하고 세종에게 장계를 올려 이 지역의 방어가 쉽지 않음을 건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세종은 강계와 여연의 가운데에 군을 설치하라 명을 내리게 되면서 1433년 강계부와 여연군의 가운데에 있는 자장리에 성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1441년 우해군, 1442년 무창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두만강 지역에는 온성, 경원, 경흥, 부령, 회령, 종성 등 6개 지역에 진을 쌓았고 여연, 자성, 우예, 무창을 일컬어 사군이라 불렀으니 이 사군이 바로 아신전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사군이 설치된 이후에도 여진족이 대규모로 공격해오자 방어를 위해 성을 쌓았음에도 방어가 쉽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줄기차게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 결과 1455년 단종은 여연과 무창, 우예를 패군하였고 1459년 세조의 명으로 자성까지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군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강계로 이주되면서 이후부터 이곳은 국법에 따라 폐사군이라 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지역 근방에 살던 백성들은 관리들의 수탈과 착취를 피해 대부분 폐사군이나 여진족의 주거지로 숨어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변민, 두만강 근처 육진 일대에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저 야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성저 야인들은 세종이 육진을 개척하고 부령을 제외한 오진의 성 외곽에 거주시켰던 여진족들을 뜻하는데 당시 조선의 최북단 변방지역이라 중앙정부의 통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여진족을 울타리 삼아 이곳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들과의 충돌은 피하고자 성 아래에 여진족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해주는 대신 근방의 여진족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니 조선은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여진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양으로 올라와 관직을 받기도 하였으며 생활이 점차 안정되자 농사와 유목을 겸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점점 모여들며 하나의 부락을 형성하게 되니 이를 번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번리들은 세조가 집권하던 시절부터 점점 자신들만의 집단을 구성하고 그 세력을 점차 늘려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더욱 개척하기 위해 조선에 무리하게 물품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반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 세력이 점차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리들이 하나의 중앙 부락을 통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하며 또 다른 하나의 거대 집단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고 농경사회의 발달과 정착마을의 거대화를 통해 이후 이 번리들은 번호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일대의 번호들이 세력이 점차 거대해지며
어느 정도 여진족을 방어하기에 용이해졌으나 압록강 유역의 폐사군 일대만은 여전히 여진족을 막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두만강 인근에 살던 벌리들을 회유해 폐사군 지역으로 이주시켜 또 다른 정착 마을을 형성케 하니 이게 바로 번호 불악이 됩니다. 아신전에 나오는 여진족들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던 파저위의 여진족들은 조선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끊임없이 변방을 공격하였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433년 세종 15년에 이 파저강 인근의 여진족을 정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일어난 7차례의 대외 정벌사를 기록한 국조 정토록을 보면 1433년 건주의 여진 이만주를 토벌해 파저강 일대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사군을 개척한 최연덕이 토벌했던 여진족들은 이 파저위 여진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저강에 걸쳐 사는 여진족들이 강계와 여연 일대를 자주 침략하자 세종이 군대 2만을 보내 이곳을 토벌하면서 결국 사군을 개척하였지만, 아신전에서처럼 파저위라고 불리는 별도의 여진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파저강에 사는 여진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계군에 설치된 군사시설이었던 추파지는 추파보라 불리곤 했는데, 압록강 이북에서 넘어오는 여진족들의 침입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계군은 압록강 상류 지점에서 대부대가 침입하기 수월한 개활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조선에게 있어 이 추파지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었고, 때문에 강계군에는 총 10개의 보가 추가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데 묶어 추파보라 부르며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하고 그들의 이상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그곳을 지키게 되었으나, 이곳에 복무하는 군인들은 별도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채삼입니다. 이는 산에서 자라는 인삼을 채집하는 기간이 되면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둔 채 산으로 올라가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뜻하는데, 당시 채삼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여연이었고, 이곳은 조선시대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곳으로 다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신전에서 폐사군 지역을 엄격히 통제하여 100년간 함부로 들어가진 못했고, 그곳에서 나는 인삼과 생사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사초의 비밀이 담겨진 곳으로 나오는 국시당은 실제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마을의 제당으로 대부분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뒤쪽 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시당은 한자 취음대로 국사당, 다른 말로는 국수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무당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속 신앙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더불어 하늘의 신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강림해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여 마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를 택해 하늘의 신과 만나는 제단으로 삼게 되는데, 대부분 중부지방의 전통 마을을 보면 마을 뒤편에 국시당이 있고 허리에 산신당이 있으며 마을 어귀에 선양당과 장승, 솥대가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신전의 시대적 배경은 딱 이 시대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사례들을 유추해 대략적으로 언제인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신전에서 왜군과 교섭이 결렬되어 다시 전쟁이 일어났으니 북방의 지원병을 파병하라는 어명으로 봤을 때 아신전의 배경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사망해버린 왕은 선조, 조선을 구하는 왕세자 이창은 광해군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해원 조씨 같은 세도가들은 약 200년 뒤인 순조 시절에나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고증보다는 김은희 작가의 픽션으로서 평행세계의 또 다른 조선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신전의 시대적 배경과 세계관이 어떠한지, 왜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신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얼른 사이트 접속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오로지 팬심으로만 제작한 영상이오니 절대 광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넷플릭스 관계자분이 계시면 인간적으로 사례비적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